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지난달 저희 국민신문고에서는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한 방송을 했습니다. 빚 청산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작은 선산 하나 때문에 수해 무효 판정을 받은 사례자의 억울한 사연이 소개됐는데요. 최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었는데 국민신문고에서 그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다행히 여기 채무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분들도 저처럼 좋은 그 해결이 돼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이후에 국민행복기금이 실사를 거친 결과 해당 채무자에게 문제가 없어서 원래 약정대로 빚 탕감이 끝났다는 얘기인데요. 서민 여러분의 고민 해결사 국민신문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OECD가 미세먼지로 인한 한국의 심각한 대기 오염을 경고하면서 수도권 미세먼지의 30%는 경유차가 배출합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국고 보조금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바꿔서 한번 타보자.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그 충전되는 걸 보고 마음 놓고 갔다 왔는데 충전이 하나도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전기차의 끝이 견인이었어요. 네, 여기 자동차 2대가 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속은 다릅니다. 이쪽은 전기차, 그리고 이쪽은 같은 차종의 휘발유 차량입니다. 가격도 다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전기차 가격은 4천만 원대, 일반 자동차의 2배의 수준인데요. 하지만 이 국고 보조금 1,400만 원, 여기에 지자체 지원금까지 추가되면 2천만 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가능한 이유, 바로 친환경이기 때문이죠. 휘발유 자동차 한 대를 전기차로 바꾸면 소나무 450그루를 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에도 좋은 선택이죠. 또 경제적인 효과까지 큽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휘발유 차량은 5만 원, 전기차는 10,000원도 안 됩니다. 6분의 1 수준인 8,500원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기차. 혹시 타보셨습니까? 전기차 100만 시대가 현실로 다가온다는 소식 보셨는데요. 하지만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체감도는 높지 않습니다. 김 기자, 사실은 전기차가 휘발유차보다 역사가 더 오래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30년 앞서 만들어졌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1834년 스코틀랜드의 한 사업가가 지금 보고 계신 이 세계 최초의 전기차를 발명하면서 전기차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1900년대 초반까지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몇몇 국가에서 전기차가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1908년 휘발유차가 대량 생산되고 대형 유전이 개발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100년 만에 전기차가 다시 도로 위를 달리게 된 셈인데요. 환경적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왜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까요? 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우리나라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는 모두 7,330대입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승용차 1,600만 대 가운데 불과 0.03%밖에 되지 않는 수치인데요. 세계적으로 앞다퉈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왜 우리나라는 제자리 걸음 수준일까요?
저희는 그 해답을 하나씩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자동차 매장을 찾았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전기차는 진열하지 않았다며 카탈로그를 내미는 직원. 게다가 일반 차량과는 달리 구매 방법이 간단치 않다고 합니다. 뭐 여기서 계약을 하면 바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시청에 이제는 준비된 서류를 저희가 말씀드리면은 해서 주시면. 현재 우리나라는 더 많은 사람이 전기차를 탈 수 있도록 차량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때문에 구매 전 시청에 보조금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지금 2016년도 전기차는 구매가 끝났고요. 구매가 끝났다고요? 네, 저희가 보급이 끝났어요, 올해는. 내년에야 가능하세요. 내년 2월 달에 공고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아, 그럼 그때 신청하면 살 수 있는 건가요? 선생님, 저희가 추첨이에요. 그래서 접수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보조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어요. 알려진 것과 달리 전기차를 사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원할 때 차를 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유은정 씨는 전기차 운전자입니다. 10년 넘게 탄 경차를 폐차하고 고민 끝에 중고 전기차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대만족. 우리 애들이 살아야 되는 세상인데 부모로서 좀 부유하게 해주진 못해도 이렇게 좀 솔선수범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차도 조용하고 그리고 뭐 세금 혜택도 있고 주차료 뭐 50% 환경에도 좋잖아요. 그런데 최근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서 새 차를 알아보던 차에 만족도가 높았던 전기차를 새 차로 다시 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로 살 때는 겪지 못했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국고 보조금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바꿔서 한번 타보자.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추첨 아니면 뭐 선착순. 그것도 지역별로도 틀리대요. 아휴, 참 힘들어요, 이거 받기가. 올해 평택 시민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살 수 있는 전기차는 단 한 대. 이마저도 올해 초 이미 추첨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보조금을 다 받으며 전기차를 사기 위해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유 씨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보조금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것. 내가 보조금을 지자체 보조금을 안 받으면 국고 보조금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에 전화를 했어요. 국가 보조금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저희 건 국가 보조금 100% 전액 보조돼서 가능하고요. 지방비는 이제 별도로 편성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유 씨 생각대로 환경부 보조금만 받고도 전기차를 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평택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분만 국비만 내려서 공고를 하기에는 저희 형평성이 떨어지잖아요. 저희는 절차상 돈이 내려와야 집행을 할 수 있는 건데 환경부에서 물량이 있으니까 돈은 뭐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문제가 여기까지 커진 거거든요. 간단히 말해 환경부가 주는 지원금만 받아서 전기차를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전기차를 사겠다는 유 씨를 오히려 평택시가 막아서는 어이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부 지원만 받고 바로 전기차를 살 수 있다는 환경부와 절차상 어렵다는 지자체.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한 복잡한 절차, 서로 생각이 다른 기관 사이에서 유 씨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려면 하고 말란 말어. 나는 국가보조금 니네 원해서 해줬고 한 명 해줬으면 됐지?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왜 만들었어요? 나라에서는 환경오염 된다. 다들 전기차 타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기회는 안 줘요, 서민들한테.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나정균 국장,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취재를 맡은 김주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방송 보시면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024는 여러분을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우리 김 교수님하고 나 국장님, 전기 자동차 타보셨습니까? 저 여기 올 때 전기차 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평소에도 저희 세종시하고 오송 오갈 때 예. 전기차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국내에 나오는 전기차는 다 타봤고요. 예. 경험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전기차 협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항상 탈 기회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분 다 뭐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네요. 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또 앞서 우리가 그 방송을 보니까 전기차 구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 그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국장께서 왜 이렇게 구입 절차가 복잡한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전기차를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이 전기차 보급 지역인지 일단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전기차를 우선 보급하는 도시들은 서울시라든가 제주도 같이 7대 특구광역시를 먼저 보급하고 또 10개 선도 도시들을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기타 도시도 보급하고 있는데 보급하는 지역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대리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판매 대리점에 가면 이런 사항들 다 안내하실 거고요. 판매 대리점에 가셔서 내가 전기차를 사고 싶다고 하면은 거기서 국고보조금 신청이라든가 충전기 설치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일부 이제 소규모 아까 방금 평택시라든가 이렇게 아주 소규모로 이제 보급하는 지역에서는 공모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일찍 그런 게 좀 판매가 종료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김 기자, 앞서 그 평택시의 경우에는 네. 올해 그 전기차 한 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보조금 지원이 다 다른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기차 관련 지원은 지자체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국고 보조금과 더불어서 지자체 보조금이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보조금도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곳은 8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가장 적은 곳은 아예 지원금이 없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전기차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지자체들도 있다는 겁니다. 올해만 전국에 210여 곳의 지자체가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곳에서는 올해 지원금을 받고 전기차를 사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하고 어려워서야 많은 분들이 쉽게 전기차를 살 수 있을까 의문인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기차를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거 저희도 공감하는데 예. 저희가 국고를 확보하면은 지자체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지자체장이 우리 지역에 전기차를 얼마나 보급할 것인가 이런 열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국고는 열심히 확보할 거고요.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자체의 그런 열정이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저 열심히 하는 지자체들도 있는 반면에 예. 조금 신청을 안 하는 지역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해서 국민들이 타보거나 경험을 해볼 기회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사실 전기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홍보나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해서 환경에 끼치는 영향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선진국에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국내는 아직 부족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자체에서는 많은 양을 확보를 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나 보조금을 받으면서 편하게 구입해서 기존의 내연기관차와 치열하게 싸우게 만들어줘야지만 친환경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 중에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데도 있고 네. 좀 꺼리는 데도 있고 꺼리는 지자체는 왜 그럴까요? 사실 지금 아직도 인식이 안 돼 있고요. 과연 받았는데 몇 대라도 나갈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대도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대나 두 대, 한 자리 숫자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구민이나 시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떤 공감대 또 수요를 미연에 지금 조사를 해서
미리부터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전기차를 쉽게 살 수 있게 된다면 보급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전기차 1번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한 해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섬. 돌과 바람, 여자가 많아 삼다도라 불리는 제주도에 최근 또 하나의 명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전기차입니다. 세계 최초로 전기차의 날을 지정한 제주도는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열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가 달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도내 모든 승용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주도해온 제주가 전기차의 테스트베드로서 최적의 여건을 가진 지역으로 인정받고 세계 전기차의 메카로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 강현서 씨에게 제주도와 전기차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얼마 전 제주도 친정에서 휴가를 보내게 된 강 씨는 어머니의 전기차를 빌려 짧은 여행에 나섰습니다. 제주시를 출발해 명소로 알려진 덕럭분교에 들른 뒤 서귀포 인근 호텔에 하루 묵고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요. 아직 돌이 안 된 아들과 함께 떠난 가족여행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덕럭분교 근처에서 전기가 거의 소진돼 충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관광지 근처에는 충전소가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 데는 일단 없더라고요. 다급해진 강 씨는 급기야 아이와 남편을 덕럭분교에 내려주고 충전소를 찾아 혼자 헤맸습니다. 몇 시간 걸릴지 모르는 충전 때문에 온 가족이 여행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 씨는 도보로 왕복 1시간 거리에 있는 충전소를 혼자 찾아가 충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충전기를 꽂아둔 채 택시를 타고 혼자 덕럭분교로 달려갔고 충전이 끝날 즈음 다시 택시를 타고 충전소로 돌아왔습니다. 불편함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가는 길에 이제 들린다고 들렸던 게 뭐 중문 소방서, 근데 거기도 안 됐고요. 중문 소방서 고장이 났고 하늘로마트 안 됐고, 그다음에 중문 동사무소인가 거기도 거기는 이제 다른 공무원이 꽂아놓고서 이제 퇴근을 하셔서 1박 2일의 여행 동안 12군데의 충전소를 찾아다닌 강 씨. 결국 전기차는 마지막 충전소를 20m 앞두고 방전되고 말았습니다. 전기차의 끝이 견인이었어요. 1박 2일 여행이요? 그냥 뭐 충전소 여행이죠. 과연 제주도에서 전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까? 우리는 제주 7대 비경으로 소개된 관광지 인근 충전소를 직접 점검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주의 중심 한라산으로 가는 길목의 어리목 휴게소. 달랑 하나뿐인 충전기는 이미 다른 차가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만난 차 주인이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아까 충전을 갔는데 지금 운전을 와보니까 안 돼서 다시 제 충전 눌렀어요. 얼마 정도 충전하신 거예요, 시간을? 아까는 한 1시간 넘었죠? 한 번 충전하는데 최소 30분가량 걸리는 전기차. A씨의 충전 시간이 한참 남아 다른 충전소를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찾아간 성산 일출봉에서도 충전소 때문에 불편을 겪는 관광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렌터카 회사에 전기차밖에 남아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타게 됐다는 B씨였는데요. 아니 가족들은 식사라고 해놓고 나 혼자 충전하고 껴놓고 자기는 어디 간 거죠? 기다리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든지 다시 딴 데로 가든지. 설상가상 충전기 자리가 났지만 B씨의 차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충전 준비 중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충전하기 어렵잖아요. 충전소가 많으면 그게 짧은데 지금 충전소가 많든지 이게 길던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쓰지. 이 정도가 되면 다음에 전기차를 빌려놔. 다른 곳에서도 충전은 쉽지 않았습니다. 7곳 중 2곳은 아예 근방에 충전소가 없었고 3곳은 고장이 났거나 다른 차가 사용 중이었습니다. 바로 충전을 할 수 있었던 곳은 단 2곳뿐. 우리는 7대 비경을 포함해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명소 116곳과 전기차 충전소 안내 사이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반경 1km 안에 충전소가 없는 관광지는 57곳으로 절반 가까이에 달했습니다. 전기차를 타고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들은 강현서 씨처럼 예정에도 없는 충전소 여행을 하게 될 판입니다. 아니 어떻게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런 곳에서 전기 차량을 보급하고 있는 그런 데서 어떻게 이러지? 천혜의 자연을 품은 대한민국의 보물 제주도. 그에 걸맞은 친환경 전기차 여행을 기대하기에 현실은 너무 멀기만 합니다. 오늘의 신문고 돌발 퀴즈. 다음 중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전기차, 2번 수소차, 3번 산소차.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10분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국민신문고입니다. 네,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사진, 그냥 보시기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뒤에 보이는 바로 이 기계가 전기차 충전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자동차가 이곳에 떡하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 공간, 자세히 봤더니 바로 장애인 주차 공간입니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간 동안 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어쩔 수 없이 침범해야 합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주차 위반 딱지라도 발부된다면 억울한 일이겠죠. 정부는 친환경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종의 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을 의무화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녹색 플러그 모양인데요.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같이 보시죠. 이곳에 주차된 차량 세 대 모두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량입니다. 전용 주차 공간도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네, 지금 보신 이 사진들, 이것들이 우리나라 전기차의 현 주소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사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두 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를 보면서 세 가지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인 부분들, 특히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전기차 주차장에는 다른 차가 주차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항상 뇌리에 새겨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충전 시설이 관리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전기차 소유자들이 충전하러 갔는데 충전기가 고장났다지 하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를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책정을 해서 지방에다 내려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난 충전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 우리가 좀 참조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전기차 소유자들이 일종의 내비게이션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충전기가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고장이 났는지 색깔별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통합 정보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주도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일부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소비자, 전기차 소유자들이 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도에 충전 시설이 많이 이제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충전소는 대폭 확충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아까 지금 보여주신 장애인 주차구역에 설치된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정부에서 설치한 경우는 그런 게 없는데 일부 이제 민간에서 설치한 충전소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지 상황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일반 차량들이 전기차 주차 공간에 주차하는 문제는 저희도 굉장히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슨 법적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앞으로 홍보와 계도를 계속 강화해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하고 참고로 지금 노르웨이라든가 네덜란드 등 이 전기차 보급 선진국에서는 전기차 충전 공간에 이런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에는 견인 조치 등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전기차 충전 공간에는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질문은 김 교수님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부에서는 전기 자동차가 좀 고장이 많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부품 수가 약 40%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예. 또 소모품에 대한 거, 엔진 오일 같은 거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편하고 고장에 대한 빈도도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유지비에 관련돼서는 휘발유 대비해서 한 6분의 1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은 차만 갖고 있으면은 또 충전기만 보급이 활성화된다면은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고장도 훨씬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좋은 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그 자동차는 사실 편리하기 위해서 타는 건데 네. 전기 자동차 앞서 보셨습니다만 좀 구입하는 데도 좀 힘들고 네. 충전하기도 힘들고 좋은 점은 환경적인 면밖에 없는데 네. 그래도 타는 게 맞습니까? 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동차는 부동산 다음으로 가장 큰 재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0년 동안 심사숙고해서 구입하는 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예. 근데 이 자동차가 기존의 내연기관차보다 불편하다, 또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편함을, 즉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통해서 좀 더 구입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예. 또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경차 이상의 혜택을 통해서 단점을 덮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는 도입을 안 하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전기차 소유자들한테 버스 전용차로를 진입하게 해준다든지 강력한 인센티브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은 세금에 대한 것들도 내연기관차보다 덜 내게 만든다든지 또 기존의 고장도 적고 또 유지 관리비도 적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되면은 훨씬 더 내연기관차보다 좋다라는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얼마큼 홍보하고 캠페인하면서 확대하는 부분들, 소비자들한테 뇌리 속에 심어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 보셨습니다마는 전기차의 성공 여부 충전소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 국장님, 지금 충전소 늘리는 게 우선 가장 시급한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전국의 충전소는 급속 충전소, 완속 충전기 합해가지고 한 6,700기가 있습니다. 네, 두 종류가 있군요. 예, 그 동안에는 서울, 제주라든가 이런 선도 도시 중심으로 충전기를 확충해왔고 지금은 이제 전국으로 갈 수 있도록 네.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이런데 충전소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타 도시에 대해서도 계속 충전소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 외에도 민간 사업자라든가 한국전력, 자동차 제작사에서도 충전기를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차를 사면은 이런 공공충전소 외에 개인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완속 충전기를 한 대씩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충전기 확충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 충전기 6,700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그래픽에는 공영 충전기는 이제 700여 개 이렇게 나왔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급속 충전기는 한 30분 이내 충전이 되는 거고요. 예. 완속 충전기는 4-5시간 정도 충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집에서 퇴근하고 주차장에서 하는 게 이제 완속 충전기고 가면서 이제 이 충전이 좀 떨어졌을 때 충전하는 급속 충전 시설을 구해야 됩니다. 예. 또 앞서 봤습니다만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이 필요한데 예. 뭐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실 좀 여유 있는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당연히 좀 갈등도 생기고 분쟁도 생길 텐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아파트에 충전 시설을 설치하려면은 입주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차 공간이 부족한 아파트에는 그 동의를 얻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동형 충전기를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220V 콘센트에서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계속 지금 보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그 아파트에 이제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도 저희들이 지금 마련해서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반드시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과 관련해서 각 나라들은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주영 기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관용차를 살 경우 일정 비율로 전기차를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470여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1,150대 전기차를 구매했는데요. 과연 제대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국민신문고는 이와 관련해 각 기관의 전기차 사용 현황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그중 몇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무역보험공사, 우체국 금융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것들은 모두 월 평균 주행거리가 100km에 채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석유관리원은 심지어 50km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확보한 63개 기관이 에서 전기차를 사용한 한 달 평균 이용량은 400km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자동차 한 달 평균 주행거리가 1200km에 달하는 것을 볼 때 이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한 겁니다. 한 기관 관계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아마 이제 충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행하다가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현장에 놔두고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제 직선 거리로 한 30km 가까운 데로 이용하다 보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한 대를 구매하는 데는 4천만 원 전후의 돈이 드는데요. 모두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들이고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관용차 전기차.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가 더 많이 보급돼야 한다는 논리를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의 신문고 돌발 퀴즈. 다음 중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전기차, 2번 수소차, 3번 산소차.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10분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앞서 김조은 기자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월 평균 주행거리가 50km도 안 되는 그런 기관도 있었습니다. 사용 기간인데요.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할까요? 나 국장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공공기관에서 이 전기차를 구입한 게 과거 초기 모델입니다. 그 초기 모델들은 충전 주행거리가 좀 짧았고 예. 그래서 이게 장거리를 뛰지 못하다 보니까 단거리 중심으로 뛰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 휘발유차보다 주행거리가 좀 짧아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환경부에서도 이제 전기차를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서 많은 그 주변에 갈 때 그 전기차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샵 0024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5893번님 질문인데요. 질문 내용 보시겠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오르고 있어서 빨리 살수록 손해라는 말을 하던데 맞습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나 국장님, 빨리 사면 손해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전기차 보조금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금년 초에 1,200만 원, 이제 300만 원 내렸는데 저희가 금년에 이제 미세먼지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보급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1,400만 원인데 아직도 작년보다 100만 원이 적은 거죠.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전기차를 빨리 사게 되면은 그만큼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전기차를 구입해서 쓰면은 일반 휘발유차보다 연간 한 120만 원 정도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빨리 살수록 더 이득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그 택시가 이런 데도 전기차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 전기 택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충전소에 관한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농촌에서 전기차를 편하게 타려면 언제쯤이나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그건 정부 보조금은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전기차 보급 물량이 8,000대인데 추경에서 2,000대가 반영이 돼서 금년도에 보급 물량은 10,000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지만 있다면은 충분히 전기차 보급을 전국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조금 독촉을 해주시고 아까 다른 시도 보셨습니다만 좀 소극적인 데는 좀 더 이제 독촉을 해주시고 지방자치단체 정 못하겠다고 그러면 국고만으로도 저희들이 보급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전기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구매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짧게 정리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국장님? 먼저 그 가장 쉬운 방법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가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 이전에 구청이나 군청에 가서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가면 그 지역이 전기차 보급 지역인지 아닌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좀 어려우시다면은 저희 환경부 교통망역과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해당 지역이 전기차 보급 대상인지 아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농촌에서도 지금 당장이라도 전기차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충전은 어디서 하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충전 시설들이 대부분 대도시라든가 고속도로 휴게소 중심으로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 지역까지 가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충전 시설이 확충이 돼 있는 지역 중심으로 보급이 돼야 됩니다. 다만 농촌 지역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완속 충전기, 집에서 할 수 있는 충전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그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면은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고 여기 가정에 설치하는 그 완속 충전기는 가정용 전기요금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용 전기요금처럼 누진제가 적용이 되지 않고 아주 싼 전기차 전용 전기요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가정 일반 농촌에서도 자기 집에 충전기를 설치하면 충분히 운행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은 농촌은 충전기 시설이 없지만 정부에서 완속 충전기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다 연결하면 쓸 수 있다. 예. 그럼 완속 충전기는 일반 플러그하고는 다른 건가요? 일반 충전기에 이 전기차 충전을 하게 되면은 가정용 전기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누진제를 적용받아서 엄청난 전기요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 전용 전기요금은 가정용처럼 누진이 되지 않고 가정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기본요금도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도의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정부에 지원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문자 보내주시겠는데요. 지금 돌발 퀴즈 한 번 더 보고 진행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신문고 돌발 퀴즈. 다음 중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전기차, 2번 수소차, 3번 산소차.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10분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빨리 구매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앞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5893번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 기자 또 뭐 질문 내용 있으면 주시죠. 그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주도가 전기차에 있어서 물론 앞서가는 지자체이긴 한데요. 여전히 충전소 문제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 좀 어떻게 확충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만 보게 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프로젝트라고 해서 2030년까지 제주도 38만 대를 모두 전기차로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반 전기차 소유자들이 불편한 게 충전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를 입수를 해서 내가 맞는 충전기 방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통합된 충전기도 있고 또 해당되는 충전기만 전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운전자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요새 우리나라 ICT 잘 돼 있어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다 장착되어 있는데요. 응용만 하면 됩니다. 그 전기차 앞에 내비게이션에 정보를 통해서 충전기가 내 맞는 충전기가 어디가 살아있고 어디가 비어있는지 또 충전기에 대한 보급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보통 전기차 한 대 소유를 하면은 완속 충전기를 한 대씩 집에다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공공용 완속과 급속 충전기가 있으면은 소비자가 일종의 위약 효과 있으면은 불편하지 않고 실제로 사용 빈도는 떨어지더라도 있으면은 마음이 편해서 장거리 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충전기에 대한 부분들은 불편함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한테 특히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방법 이 부분이 해소된다면 훨씬 더 중요한 방법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 이 제주도가 성공이 나오면은 거기서 나오는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다른 모델들이 많이 나오지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 제주도의 어떤 성공 모델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지원금에 대한 질문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나오지 않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원금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많은 지방자치단체 그쪽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까? 그건 이 전기차 보급 계획이 연초에 공고가 됩니다. 1월 내지 2월에 예. 그 당시에 거기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야 그 지역에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초에 1월에 이제 제주도에서 공고를 했다면은 제주도에 그 1월에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은 7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서울 시민의 경우에는 45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최고 800만 원, 지금 순천시의 경우는 800만 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고 일부에서는 안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까 제주도 충전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충전 방식이 지금 국제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별로 충전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저희들이 충전소를 지금 멀티형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이제 교체가 됐고요. 아까 지금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충전소에 대한 지금 앱이 개발이 돼서 앱을 보시면은 거기에 지금 현재 충전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충전소는 그동안에 저희가 많이 보급을 해왔습니다만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금년도에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 중으로 50기를 추가로 더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것도 질문 내용 중에 하나인데 비 오는데 야외에서 충전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어떤 이 감전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서 전기차 검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검사 항목 중에서는 이 전기차가 물에 빠졌을 때 감전이나 누전이 되지 않게끔 이런 항목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감전이나 이런 위험성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내비게이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전기차가 보다 많이 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건 뭡니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국 어디서든지 보조금을 받아서 항상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장 소비자가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게 역시 충전기입니다. 국내에서 일단 이 전기차 소유자들 집에서 설치하는 충전기 말고요. 공공용 완석과 급속이 700여 기인데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로 해서 공공용 급속 충전기가 6,000기가 넘고요. 공공용 완석 충전기가 16,000기에서 지금 현재 22,000기입니다.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그만큼 소비자들한테 충전기 충전하는 거는 불편함이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좀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특히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약 70%가 아파트에 삽니다. 기존의 아파트 같은 데는 전기차를 구입하더라도 보급되는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밑에 있는 공용 주차장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동용 충전기 세계에서 처음으로 벽에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로 바닥에도 너다섯 대 사이마다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매립형 콘센트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력한 운행상 인센티브 이 세 가지 요소를 만족시키면 전기차 훨씬 많이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국장께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활성화 방안. 저희도 지금 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지금 과제 지금 장애물은 충전 시설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충전 시설은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본에 비해서 저희가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충전소는 계속 확충해 나가고 좀 보조금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예산에 저희가 640억 원을 전기차 부분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해서 전기차 보급과 충전소를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전기차는 퇴근하고 나서 아파트에서 밤에 완속 충전을 해야 됩니다. 밤에 충전하면 그 여유 전력을 활용할 수도 있고 전기요금도 급속 충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완속 충전기가 아파트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아파트 설치에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적으로 이제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앞으로 그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이런 거 계속 이런 데 계속 협의를 해서 아파트에
그 완속 충전기가 계속 확충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급속 충전기만 주로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공공 플러스 그 그 급속뿐만 아니라 완속 충전기도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 전기차를 보급을 이제 금년 말까지 되면은 저희가 10,000대 이상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전기차가 계속 운영하는데 인센티브를 저희가 계속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관계부처에서 전기차 전용 번호판을 지금 도입 추진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기차는 전용 번호판을 갖고 그 전기차 전용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예. 통행요금이라든가 이런 데 감면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과연 자동차 산업을 바꿀 돌풍이 될지 지금이 중요한 전환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 얘기 나눴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북한 공산군은 38도선 전역에서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일제히 무력 남침을 개시해 69년대 중반에 배달 시간에 맞추기 위해 틈을 걸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늦으면 욕을 먹고 하니까 우리는 그 신호 위반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역주행을 하던가 불법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승질 급하잖아요. 폭행까지. 지난달 4일 방송된 이제는 아빠 육아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방송 후 정부에서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내놨는데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때 제공되는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종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적극 독려해서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인데요. 아빠들이 눈치 안 보고 이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고용주 여러분도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